예, 안녕하십니까. 뉴스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학습해 왔는데 벌써 9장 이벤트 기초와 활용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서 웹 프로그래밍과 HTML5의 개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 HTML5의 기본 문서 만들기,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 HTML5 문서의 구조와 웹폼, 네 번째 챕터에서 CSS3를 이용한 웹페이지 꾸미기, 다섯 번째에서 CSS3를 이용한 고급 활용, 여섯 번째에서 자바스크립트는 두 주에 걸쳐서 진행을 했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어 객체와 배열, 그리고 HTML 돔과 도큐멘트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이벤트 기초와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윈도우와 브라우저의 관계에 관한 봄 객체 쓸 거고요. 또 HTML5 캔버스 그래픽을 설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파악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또 앞으로 또 무엇을 학습할지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면서 본 강의를 수강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뭘 배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무엇이고 언제 발생하는지, 또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이벤트 리스너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또 발생한 이벤트가 돔 트리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경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와 이미지의 로딩 완료 호출되는 온로드 리스너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페이지가 열리면서 그림이 불려지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다 이럴 때 이걸 쓰겠죠. 또 폼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마우스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키보드죠. 키보드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것저것 막 번잡하게 열거해 놨는데 결론은 사용자의 어떤 액션에 따라서 또는 화면 변화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해서 제어할 건지 이런 걸 살펴보겠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마우스 핸들링에 대해서 이벤트 리스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핸들링이 뭐지? 마우스 이벤트 객체의 프로퍼티들, 즉 마우스의 동작을 감지하는데 그때 제공되는 정보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퍼티 정보들, 오케이. X, 타겟 객체의 부모 객체 내에서의 마우스 좌표. 폼이 있고 버튼이 있으면 폼 객체 내의 좌표 얘기하는 것 같으네. 또 클라이언트 XY라는 게 있는데 이건 브라우저 윈도우 문서 출력 영역 내에서의 마우스의 좌표. 타겟 객체, 부모 객체의 좌표, 문서 영역의 좌표. 또 스크린 X, 이건 화면이겠다. 스크린 기준의 마우스의 좌표. 오케이. 옵셋 XY는 타겟 객체 내에서의 마우스의 좌표. 버튼 안에서 꼼꼼하기도 해. 화면, 문서, 부모 객체, 나 이렇게 구분이 되네. 그 속에 마우스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버튼으로 놓으면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림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의미가 있죠. 내가 현재 어디 또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게임을 한다고 할 때 여기 대상 또 나쁜 놈이 있고 잡으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마우스 쭉 끌고 가거나 어떤 대상 객체가 쭉 따라간다고 그러면 걔는 어디 있고 나는 어디 있는지, 내가 걔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여간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다양하게 구분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또 마우스에는 커서 말고도 버튼이 있죠. 버튼 아까도 얘기할 때 중간 버튼 얘기했어요. 마우스가 이렇게 있을 때 마우스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만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휠이 있죠. 이 휠은 이렇게 돌리면서 어떤 값의 증감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중간 버튼으로 돼 있었거든요. 처음에 나온 마우스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버튼 기능은 동일하고요. 중간 버튼이 나중에 휠로 변형이 돼 버린 거거든요. 누르면 중간 버튼으로 동작합니다. 자세히 보면 휠도 누르면 따깍따깍 소리가 납니다. 즉 버튼이라는 소리예요. 이 버튼의 상태를 감지하는데 이 버튼이라는 프로퍼티 값이
0이면 아무것도 안 눌린 거, 1이면 왼쪽 버튼, 2면 오른쪽 버튼, 3이면 오른쪽에서 둘 다 누른 경우, 4면은 중간 버튼을 누른 경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중간하고 오른쪽, 중간하고 왼쪽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만들어 쓰면 되죠. 중간 버튼 눌리고 얘도 눌리고 값은 하나인데 안 되겠구나. 5라고 나오나? 그럼 얘랑 얘는 6이라고 나오고 셋 다 누르면 7이라고 나오고 혹시 그런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의되어 있는 건 0번부터 4번까지 해서 아무것도 안 눌린 경우 왼쪽 오른쪽 둘 다 누른 경우 가운데 누른 경우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휠 델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휠 마우스를 어디로 돌렸냐의 값입니다. 위쪽으로 굴리게 되면 델타 값이 120이 나오고요. 아래쪽으로 굴리면 마이너스 120이 나오는데 이거에서 내가 휠을 위로 돌렸냐 아래로 돌렸냐를 좌우한다는 거죠. 알고 있기 바랍니다. 마우스 이벤트의 객체 프로퍼티 값들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커서의 좌표가 윈도우 기준으로 도큐멘트 기준으로 부모 객체 기준으로 나 기준으로 자기 자신 기준으로 좌표값을 다 추출해낼 수 있고 또 마우스의 버튼이 하나 눌렸는지 두 개 눌렸는지 뭐 가운데 그러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가운데 건지 왼쪽인지 오른쪽 건지 가운데 건지 아니 오른쪽인지 다 눌렸는지 아무것도 안 눌렸는지 이렇게 5개로 구분해서 알 수 있고요. 휠을 위로 굴렸는지 아래로 굴렸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우스 핸들링에 관련된 프로퍼티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온클릭 익스터널 계산기 만들기인데 아까 했던 그 기능 쓸 겁니다. 뭘 쓰냐 이거 특별한 거 아닌데 클릭인데 마우스라고 돼. 클릭이네. 마우스 완 버튼이죠. 한번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한 경우에요. 자바스크립트는 컬크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계산기인데 그래서 도큐멘트 엘리멘트에서 엑스포 수식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졸트라는 거 잡아냈고요. 여기 찾아보면 되겠네. 보자 여기 있네. 여기 여기에 보면 폼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식이라고 되어 있고 값이라고 돼서 텍스트 박스가 각각 열려 있네요. 그리고 첫 번째 걸 EXP라고 엑스퍼넌트인가 익스프레션 수식 같기도 하고요. 그 리졸트 결과값이 들어가는 거 2개 지정을 해 놓았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 인풋 버튼 처리해 놨죠. 여기는 계산이란 글씨가 나오고 이거를 클릭했을 때 calculator라는 메소드가 실행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하면 여기 나와 있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게 폼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을 딱 눌린 순간에 수행되는 것들 보면 식이 들어있는 칸, 값이 결과가 들어간 칸 불러왔고요. 거기다 eval이라는 evaluation 이게 뭐 수식을 받아서 값을 계산해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메소드입니다. 특정 객체에 속하진 않고요. 그냥 우리 코어 객체 정도 되겠네요. 메소드, 코어 메소드, 객체에 있는 메소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거고요. 여기 수식이 들어가는 곳에 있는 값을 불러다가 문자열이겠죠. 여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얘가 거기 들어있는 수식에 맞춰 계산을 수행한다면 그 결과를 이쪽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즉 오른쪽 봅시다. 3 곱하기 5 빼기 2 곱하기 5 나누기 4라는 식을 수행을 하는 게 이건 그냥 문자열이잖아요. 우리가 입력한 이거를 식으로 분해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계산 결과를 여기다 처리해 주는 함수가 calculator라는 함수예요. 이거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다고요? 아이고 이거 전공하는 애들 보면 자료구조 시간에 배웁니다. 이게 뭐 스택과 큐 해가지고 스택에서 배우겠네. 스택에서 저 수식을 분해에 집어넣고 연산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 하죠. 그리고 계산할 때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계산을 시킬 건지 그 다음 연산자를 또 불러올 건지 이런 거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전공하는 학생들은 아마 알 거고요. 1, 2학년은 모를 테고요. 2학년 때쯤 배울 것 같은데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스택이라는 자료구조를 사용을 하죠. 어쨌든 우리는 그거 알 필요 없고요. eval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식만 적어줘도 값이 계산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중요한 거는 뭐죠? 원클릭 이벤트 사용법. 마우스의 이벤트 리스너 동작하는 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마우스에 여러 가지 이벤트 리스너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마우스를 눌렀을 때, 마우스 누른 걸 띄었을 때,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왼쪽 버튼이겠죠? 오른쪽 버튼인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또 마우스가 태그 위에 있을 때, 태그 바깥으로 있을 때 현재 그 버튼이 그 위에 있냐 없냐?
들어올 때 떠날 때 이렇게 나왔죠.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은 엔터, 바깥으로 빠지는 순간은 리브가 되고요. 현재 마우스 커서가 객체 위에 있으면 즉 엔터를 거쳐서 오바로 오겠죠. 그리고 리브를 거쳐 아웃으로 갈 테고요. 단계별 구분이 되죠. 이럴 때 쓰는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이벤트 리스너. 그리고 온 휠 하게 되면 휠이 구르는 동안 휠을 구르는 걸 별도로 감지를 하네요. 그것이 뭘로 쓰지? 굴리는 횟수도 그건 없는 것 같죠? 나 휠을 반 바퀴 굴렸는지 두 바퀴, 여기 보기에도 좀 구분이 안 되는구나. 어쨌든 휠이 돌아가는 방향은 그 값이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러네요. 양수로 음수로 나오는데 120이냐 마이너스 120이냐에 따라서 값이 변한다고 합니다. 휠 데이터는 그래서 이렇게 이게 0보다 크냐 작으냐를 해서 위로 굴렸냐 아래로 굴렸냐로 구분해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우스에 관련된 이벤트 리스너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사용하는 예 적어놨습니다. 마우스를 눌렀을 때, 띄었을 때, 그쵸? 그리고 객체 위에 있을 때, 객체 바깥에 있을 때, 여기 벌써 나오고 있네. 휠을 누르는 경우 클릭했을 때, 휠을 올리면은 점점 증가되니까 스위치를 점점 키우네요. 내리면 작아지고, 오케이. 테디션 보더 사이즈인데, 되게 거치는데, 이런 범위를 벗어나 버리네. 그렇지. 브라우저는 내용에 따라서 사이즈가 변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점점 줄이게 되면 아주 작아지면 선이 안 보입니다. 보더 사이즈가 폭이 0이면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런 거. 오케이. 뭔지 알았어. 휠. 여기서 주로 제어했네. 휠이 0보다 작으면 감소시키고 아니면 증가시키는 걸로 했네요. 그리고 보더 사이즈는 여기서 조정했구나. 여기서 어디 갔냐 위스 여기다 폭을 지정을 했네요. 위스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 이게 근데 이게 초기 값이 뭔지 여기 있다. 그렇지. 함수 바깥쪽에서 초기 값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함수 안에서 선언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매번 같은 값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 위스라는 그 테두리 선의 두께를 제어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는 바깥쪽에서 해야지 전역 변수로 선언이 돼서 이 함수를 빠져나가도 그 값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 이 속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 값은 할 때마다 동일한 값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나가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학에 따라 좀 틀려지겠지만. 그래서 이쪽 오른쪽 보면 휠에서 보면 이벤트 자기 객체를 가져갔구나. 이 객체 이거 이벤트에서 객체를 가지고 들어가네. 여기 있구나. 휠 발생한 이벤트 객체 그 다음에 대상 객체 지정해 주도록 했네요. 뭐 특별하진 않은데 근데 앞에 설명보다는 이게 더 명확하네. 아까 잠깐 봤는데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태릭 기울여진 글씨 있죠. 그거고 노말이면 똑바로 쓴 글씨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위에 가면 바이올렛으로 바뀌고 이게 바이올렛 같은데요. 그리고 빠져나가면 라이트 그레이 회색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회색으로 바뀌었나? 그래서 마우스가 요 위에 지금 배치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스크롤 바만 움직여서 색깔 바뀌는 걸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코드로 한번 변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선언이 되어 있고요. 웹페이지 내용은 여기 스팬으로 블록으로 구성해 놨네요. 또 하나의 내용인데 즉 이벤트가 발생합니다라는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마우스가 눌린 경우, 마우스를 띈 경우, 마우스 위에 있는 경우, 마우스를 벗어난 경우, 휠을 돌리는 경우 5가지 이벤트 리스너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5가지 액션에 대해서 감지해 가지고 각각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겠죠. 뭐 살펴보니까 어렵진 않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요소 기술을 하나씩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 이벤트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걸 쓰려면 어떻게 쓴다. 그걸 쓸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이거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되죠.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이벤트의 이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벤트 리스너들 그 사용법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설명한 건 마우스와 관련된 이벤트 리스너를 설명했습니다. 마우스의 조그만 동작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여기 설명이 또 나오고 있군요. 예, 이렇게 초기화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테두리가 없지? 예, 폭이 0으로 돼 있거나 너무 작으면 화면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게 되면 글씨가 이렇게 이태릭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 커서가 이 위에 배치할 때는 바이올렛으로 테두리 선이 결정이 됐고요. 이거는 마우스 커서가 바깥쪽에 배치하고 회색, 그레이로 설정이 된 겁니다. 여기 기울어진 거 보니까 마우스로 클릭을 했네요. 그리고 휠을 위로 올리게 되면 없던 놈이 이렇게 테두리 선이 이게 두꺼워집니다. 이게 두꺼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리면 줄어들죠. 이런 내용들을 꼭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해 봐야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손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손으로 직접 타이핑 치고 마우스 굴려가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눈으로 보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책 보고 동영상 보고 본 걸로 알겠다. 꿈깨요. 그런 일은 없어요. 뭐 영화를 보면 영화 주인공같이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흉내하고 하는 건 틀리거든요. 눈으로 보고 아는 거는 1시간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꼭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꼭. 온 마우스 무브와 마우스 위치 버튼, 요거는 마우스의 움직임을 강제할 거예요. 즉 마우스 위치나 버튼을 제어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그림을 썼습니다. 그림을 쓰고 그림 위에 온 마우스 무브라는 이벤트 리스너를 배치했어요. 그리고 그때 불러 쓰는 함수는 where라는 걸 썼고요. 이벤트 객체도 보내줬네요. 오브젝트 전달시켰습니다. 스크립트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여기 갔더니 div, 여기다가 뭐 값을 표시하려는 것 같아. 여기 블루니요. 이게 아마 여기다 표시하려는 것 같아요. 불러다 놨고요. 실제로 웨어본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딱 하면은 버튼은 이란 말 만들고 어느 버튼인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마우스의 어떤 이는 어디서 왔지? 여기 이벤트 보냈잖아요. 객체 이렇게. 마우스의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 확인할 거고요. 스크린, 클라이언트, 옵셋, 그다음 XY로 돼 있네. 스크린이면 전체 화면 뭐였지? 그다음에 옵셋이면은 클라이언트, 이게 전체 화면, 스크린 전체 화면, 이거는 문서, 웹페이지, 이거는 부모인가? 이건 자기 자신 이렇게 됐었나?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성된 거를 inner HTML을 써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줬어요. 결과 한번 봅시다. 결과. 여기 있네요.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밑에 부분은 처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우스를 이 그림 안으로 딱 가져가게 되면은 88 옵셋. 옵셋이 부모 객체네. 부모 객체.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96이 어디서 나왔냐? 96이면은 클라이언트는 도큐멘트고, 그리고 스크린은 윈도우인데 전체 윈도우가 아닐 텐데. 내용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확인해요. 직접. 나도 뭐 강의 준비하면서 봤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다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그 마우스 좌표가 여기 늘 표시되고 변합니다. 계속. 마우스 무브잖아요. 수시로 발생되는 거죠. 이미지 위에서, 그림 위에서 마우스가 움직일 때만 동작을 합니다. 바깥쪽에 있을 때 동작 안 합니다. 이거가 안 나오죠. 근데 아마 밖으로 나가면 이 찌꺼기가 남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좌표값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여기 힌트 줬어요. 여기 힌트.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나간 순간에 얘를 지워버리는 걸 하거나 또는 굿바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변형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실습이에요. 랩 실습입니다. 여기 나온 실습들은 여러분이 다 작업을 해서 한번 다 수행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개선시켜서 이렇게 온마우스 이거 집어넣어 줘야 되죠. 온마우스 아웃이라는 이벤트 리스너 설정하고 마우스가 해당하는 객체를 벗어났을 때 where to라는 걸 진행을 시키면 됩니다. 이거 있어야 되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div inner html에다가 굿바이라고 집어넣으면 이게 지워져 버리다 굿바이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꼭 여러분이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마우스 무브를 이용해서 마우스의 위치와 버튼의 동작을 확인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버튼도 눌러봐야겠다.
진짜 여기 1, 2, 3, 0, 1, 2, 3, 4가 변하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난 미처 그 생각을 못했네. 화면 캡처하면서. 여러분은 꼼꼼하게 나보다 더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사용하고요. 오케이. 온 마우스 부분. 아까 그거네. 봅시다. 저 보이죠? 마우스가 움직임에 따라서 좌표까지 변하죠. 여기서 버튼 누르는 걸 깜빡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마우스가 그림 안에 있을 때만 움직이는 게 나타납니다. 이거 꼭 실습 예제가 9-11번이거든요. 이거 어디 있는지 알죠? 웹 프로그래밍.co.kr에 들어가면 오른쪽 끝에 example 있고 거기에 코드 있습니다. 거기서 타이핑하기 귀찮으면 9장의 11번째 예제 실행시켜서 이 결과 동작 확인하기 바랍니다. 코드 수정하는 것도 그거 창을 열게 되면 코드 에디팅 창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바꿔가면서 어떻게 될지 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마우스 동작하는 거는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지금 마우스 이벤트 객체 프로퍼티와 온 마우스 무브하는 거, 마우스 버튼 동작하는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온 콘텍스트 메뉴, 콘텍스트 메뉴. 이거 여기 보면 HTML 태그 위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경우 나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런 창 나오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콘텍스트 메뉴라고 합니다. 우클릭 메뉴라고 보통 하는데. 기본적으로 HTML 태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텍스트 콘텍스트 메뉴가 기본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리스너로 이벤트 리스너로 확인하는 건 온 콘텍스트 메뉴라는 리스너가 먼저 동작을 하면서 그 내용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클릭을 금지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내 소스를 보여주기 싫은 경우, 그런 경우 이런 기능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온 콘텍스트 메뉴 집어넣고 펑션으로 해서 return false, 이거 아까 지금 이벤트 동작 금지 흐름 방지 있었었죠. 이걸 집어넣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금지 기능이 동작을 한다는 거죠. 크롬에서는 이걸 자동으로 풀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옵션 딱 바꾸면 이 기능도 풀어주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를 보지 못하게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을 긁는 거 있죠. 그걸로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프리벤트 방법, 보안 방법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서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온 콘텍스트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그 메뉴를 못 보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 설명했습니다. 사용자가 또 있네. 요번에는 같은 겁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여기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리턴인데 하나 있는 메시지 한번 내보냈네. 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벤트 리스너가 하나도 쓰이질 않았는데, 도큐멘트에다 직접 줬네. 도큐멘트의 프로퍼티를 직접 바꿔줬어요. 요게 다른 점이구나. 그쵸. 태그에다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돔 트리를 하게 되면 메뉴에 도큐멘트가 나오고, 도큐멘트 밑에 윈도우 밑에 도큐멘트 밑에 HTML 밑에 바디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죠. 그때 그 도큐멘트의 프로퍼티 값에다가 히든 메뉴라는 여기 메소드를 지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도큐멘트 상에서 온 컨텍스트 메뉴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얘가 실행이 되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갔더니 얼러트 해가지고 이런 창이, 메시지 창이 제시가 됐고, 그리고 아무것도 수행을 하지 않도록 막아버렸네요. 실행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림이야 링크돼 있으면 나올 거고요. 그 웹프로그램.co.kr에서 9-12번 예제법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클릭을 딱 하면 이 얼러트 창이 제시가 되고요. 확인 누르면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실제로 컨텍스트 메뉴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도큐멘트에도 직접 줄 수 있구나. 도큐멘트에 있는 이 프로퍼티도 좀 공부를 해놨으면 좋았을걸. 어딘가 하지 않았나? 여러분이 검색해 보길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 도큐멘트 컨텍스트, 도큐멘트 프로퍼티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JS 한 칸트 도큐멘트 치면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나올 거라 기대합니다. 오케이.
그렇죠. 여기 몇 가지가 또 나오네. 문서 로딩 완료 온 로드라는 이벤트 리스너 쓰는 거 나왔네요. 온 리스너. 윈도우 객체에서 발생이 되는 윈도우용 객체네. 도큐멘트도 아니고 웹페이지 로딩이 완료됐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 앞에서 한번 썼습니다. 이거 딴 거 하면서 몇 번 썼어요. 그래서 윈도우.onload라고 했을 경우 윈도우가 웹페이지가 불려질 경우죠. 그때 alert onload라는 다이얼로그 창이 화면에 표시되는 겁니다. 또는 이거는 바디에도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 바디가 로드 됐으면 또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윈도우하고 바디 사이에는 화면에 표시되는 어떤 내용도 없죠. 중간에 뭐 있죠? HTML 껴져 있잖아. HTML 거기는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같은 표현입니다. 바디에서 온로드를 달면 윈도우 온로드 이벤트가 전달이 되고 동작이 됩니다. 근데 도큐멘트 온로드는 요즘에 잘 쓰지 않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써달라는 거죠. 윈도우 온로드 또는 바디 온로드를 이용해서 문서 로딩이 완료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좋아. 네, 사용한 여기 해놨습니다. 온로드에서 사이트 이전에 알리는 공고창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처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자료를 썼어요. 저도 긁어다 쓰거든요. 특별한 건 없고요. 바디에 온로드 썼습니다. 온로드에 대한 게 요까지죠. 그 밖에 밑에 태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바디 부분이 모두 화면에 표시가 되고 나면 아까도 얘기했죠. 캡처 단계가 아니라 버블 단계에서 수행이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이거 그건가? 몰라. 어쨌든 바디가 온로드 되게 되면 저 창이 제시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벤트가 뭐지? 온로드가 되는 거죠. 즉 바디라는 이 부분이 다 화면에 표시되고 나면 이라는 소리가 되죠. 딱 페이지를 열면 이런 내용이 화면에 딱 표시되고 바로 이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1917년 9월 1일부터 자바 co.kr로 옮겨지게 됩니다 라는 창이 나온다는 거죠. 온로드 페이지가 로드 됐을 때 그때 쓰는 이벤트 리스너.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미지 로딩 완료.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하네. 그림도. 그림 파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웹페이지보다 더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페이지에 따라서는 한 페이지에 그림이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림할 때는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게 들어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 객체는 태그는 img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고요. 이거에 의해서 도움이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new image라는 말로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은 없지만 돔 객체에다가 이미 공간을 확보해 놓는다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미지가 로딩이 완료된 거는 onload라는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 로딩하는 방법 여기 있네. 새로운 그림을 태그에다 표시를 하는데 new image라는 이런 명령을 써서 공간을 확보하고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불러서 집어넣겠다 그 소리 같아요. 이미지 아까 my image라고 아이디 달아줬고요. 현재 소스는 애플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과 그림 나오겠구만. 그리고 뭐 폭이나 이런 건 알아서 지정하라는 소리입니다. 뒤에 샘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불렀습니다. 현재 my image라고 되어 있는 객체 불러다 놓고 거기다에 표시되는 그림을 바나나로 바꿔줬습니다. 이미지 프로퍼티에 이미지 객체들은 대표적인 프로퍼티에는 어떤 그림이냐, 폭, 높이, 또 로딩이 완료됐느냐를 물어보는 프로퍼티 값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확인하면 되죠. 맞아. 어떤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 그림이 천천히 그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림은 천천히 불려지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이미 다 로드가 끝난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대상으로 한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그림이 로드가 안 된 상태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 로딩이 완료됐는지를 확인하고 완료됐으면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해준다는 거죠. 오케이, 이미지 로딩 되는 거 있고요. 이미지 객체 잡는 건 new image라는 명령으로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 몇 개 집어넣었고요. 특별한 건 없네요. 주의될 사항 이게 이제 순서 때문에 그래. 시간 순서.
예, 여기다가 마이 이미지라는 거 만들었고요. 마이 이미지라는 거 불러다가 링크 걸어줬거든요. 그리고 그 마이 이미지에다가 바나나 그림 찍으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나나 그림의 사이즈 폭을 바로 여기 위스라는 데 저장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 다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 이미지 소스에다 바나나 png 실행을 바로 하게 되면 그림이 로드되고 있겠죠. 근데 만약 로드가 완료되지 않아서 링크 직접도 있지만 그림이 지나치게 크거든. 그런데 바로 밑에 줄에서 그림의 폭을 불러드리게 되면 이 그림은 이미지가 로딩이 되기 적기 때문에 0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onload라는 이벤트 리스너를 써가지고 마이 이미지가 로드가 완료됐을 때 그때 폭을 구해라 라고 코드를 작성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게 수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야, 이거 실행되고요. 그리고 와서 물어봤는데 마이 이미지에서 이벤트 리스너만 동작이 된 거죠. 들어가 봤더니 근데 이거는 온노드잖아. 아직 활성화가 안 됐죠. 활당만 해놨고 그리고 마이 이미지 소스에다 바나나 png랑 그림을 어사인을 시켜서 활당을 시켰어요. 그럼 로드가 이루어지겠죠. 로드가 쭉 하다 끝나면 그때 1, 2 넘어가네요. 1번, 2번, 3번, 다시 4번 이렇게 끝나겠네. 아, 늘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는 시점에 이렇게 돼 있으면 로드가 되기 전에 폭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2번이 수행이 안 된다는 소리네. 결론은 1번, 2번, 3번이 된다는 거네. 이벤트 리스너가 할당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서는 예수행되고 예수행되고 예수행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얘도 거쳐가면서 이벤트 리스너를 활당을 해놓겠죠. 야, 마 이미지가 다 저장됐으면 얘한테 일 시켜라고 지정을 했겠죠. 이벤트 리스너는 이벤트가 발생될 때만 동작을 하죠. 그걸 염두에 두고서 코드를 봐야 돼요. 그럼 순서를 바꿔놓으면 괜찮을까? 조금 괜찮겠지만 그래도 위험하죠.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순서 바꿔놔도 됩니다. 바꿔놓고 테스팅 해봐요. 될 거려? 돼요. 해보기 바랍니다. 이미지 로딩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미지 로딩 시간을 고려해라. 그래서 이미지 온로드라는 이벤트 리스너를 써가지고 진짜 이벤트가 다 로드된 이후에 수행될 내용들은 이미지 정보를 활용하는 것들은 그 속에다 기술해 줘라 그런 소리입니다. 예, 실습 예제 보겠습니다. 온로드를 이용한 이미지 크기 알아내는 거거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폼에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쓴 게 셀하고 마이 이미지네요. 여기 셀 여기서 쓰고 있고요. 마이 이미지는 여기 있는데 여기 아마 이미지 크기 결과를 내보낼 것 같고 여기서 어떤 액션이 발생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봤더니 체인지 이미지가 있고 얘가 불렀네요. 선택이 바뀌면 돌라고 해놨어요. 그 여기 보면 이미지 온로드 이미지 불려줬을 때 부분이 있네요. 그림 불려드려야지 크기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은 마이스펜에다가 집어넣어 줄 거고요. 그림 크기 집어넣겠네요.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오른쪽 결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처음에 화면이 표시되는데 초기에는 사과가 표시가 됩니다. 왜? 여기서 F를 찍으라고 했잖아. 처음에는 사과 그림이 나온 상태로 화면이 표시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요 버튼을 누르면 이 그림이 되고요. 여기서 망고 선택하면 그림이 망고로 바뀌면서 여기에 망고 그림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 크기는 얘가 잡아온 거죠. 이미지가 어떻게 알고? 이미지 여기 불러왔잖아요. 마이 이미지에 있는 정보는 이미지라는 객체를 링크 시켰고요. 그 이미지의 폭과 높이를 계산해 달라, 표시해 달라 그 소리죠. 같은 방법을 해서 그림 변하는 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괜찮아 보여. 오케이. 뉴 이미지로 이미지 로딩과 출력. 뉴 이미지는 새로 실제 그림이 어사인 되진 않죠. 활당하진 않았지만 미리 방을 확보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뉴 이미지, 동적으로 이미지 객체를 생성한다. 뉴 이미지 명령을 치게 되면 이미지 객체가 생겼지만 화면에 출력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방만 잡아놓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보통 있는 객체를 뭐였죠? 뭐 있잖아. 불러다 썼는데 뭐였지? 우리 get element by id 뭐 이런 걸로 불러다 썼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new image라고 해버렸어요. 즉 그림의 방만 지정을 해 놓고 바로
바나나 이미지의 소스는 바나나 PNG야. 그림을 집어넣어 준 거죠. 이게 새로운 그림을 이미지를 자바스크립트가 수행되는 과정 중에 불러서 바로 할당해 주는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없네. 네. 그리고 이거는 만들어만 준 겁니다. 만들어만 줘서 아직 그림 표시 안 됩니다. 그림을 표시하려고 그러면 요게 수행이 되죠. 로딩 이미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 이미지, 아까 마이 이미지가 앞에 그림이었죠. 그 페이지 안에 마이 이미지라고 해서 별도로 그 영역 활당해 놨고요. 거기에 소스를 바나나 그림으로 집어넣어 줘 버리면 되죠. 바나나 그림은 여기서 지정했잖아요. 새로운 객자 만들 땐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다 활당은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활당 페이지에다 웹페이지에다 활당하는 경우 태그로 활당된 브라우저 공간이 이미 출력하는 거, 로딩하는 거. 로딩이 된다고 보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요 코드는. 오케이. 예, 아까 보여줬던 그 예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건데 요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재밌는 예입니다. 일단 여기에 그림들이 다양하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림 몇 개야? 4개, 8개의 그림이 되어 있고요.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죠.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체인지라는 함수를 부릅니다. 얘를 부르네. 그럼 얘가 무슨 일을 하지? 여기서 체인지를 부르게 되면 이미지 소스를 바꿔주네. 이미지 배열인가? 이 뭐지? 이미지스? 여기 있다. 배열이나 어레이로 지정했네요. 코어 객체 어레이. 그래서 처음에 파일 목록, 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갈게요. 요 밑에는 대충 확인했어요. 그 파일 목록 8개가 있고요. 그래서 새로 이미지스 imgs라는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배열로 할당을 했어요. 배열을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아라 라고 했습니다. 크게 몰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복문을 돌려가면서 0번째 방에다가 그림 집어넣는다고 할당하고 파일에 있는, 즉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그림 집어넣어 줘. 그리고 1 증가시킨 다음에 그러면 n이 1이 됐죠. 1번 방에다가 새로 또 그림 집어넣기다 선언하고 요거 갖다 집어넣어 줘.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0번부터 7번 방에 8개 그림 파일 이름 경로를 포함한 그림 파일 이름이 이미지 imgs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걸 하나씩 빼쓰는 거죠. 여기도 보면 함수 선언 앞에 쪽에 변수를 지정을 했거든요. 즉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증가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림은 0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0, 1, 2, 3, 4, 5, 6, 7, 8, 9, 10 막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퍼센트 썼죠. 퍼센트가 뭐죠? 나머지 계산. 이거를 이미지 길이만큼, 즉 8개죠. 8로 나눈 나머지 값을 여기다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0부터 7 사이의 값이 들어가겠죠. 얘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7번이 되죠.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집어넣어 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림 파일을 계속 바꿔주는 애네.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표시가 됐고 거기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1, 2 가서 넥스트의 값을 1 증가시키고서 그리고서 그거를 이미지 소스에다 집어넣어 준다고. 이미지 소스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 표시된 이 그림이 점점 바뀐다는 거예요. 뉴 이미지라는 걸로 해서 이미지 로딩 시켜 놓고 선택해서 보여주는 거, 이 예제도 꼭 한번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꼭 해보기 바랍니다. 포커스 온 브로 이렇게 되나? 블로. 이건 흐리게 한다는 소리, 포커스를 잃어버린다는 소리고요. 얘는 현재 키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적어놨구나. 초점을 두다, 중점, 거기다 초점, 흐릿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씁니다. 온 포커스하고 온 브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 포커스라는 이벤트를 일성을 쓰게 되면 포커스 잃을 때마다 포커스를 얻을 때마다 미안해요. 얻을 때마다죠. 그러니까 이 포커스라는 거는 마우스 커서가 아닙니다. 입력할 때 깜빡이는 커서 있죠. 입력창에 깜빡이거나 아니면 버튼을 딱 이렇게 탭키를 쭉쭉 누르다 보면 버튼이 현재 어느 위치에다 나오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포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를 확인하는 두 가지 이벤트 리스너, 온 블록, 그다음 온 포커스.
예. 요거는 on focus하고 on blur 두 가지를 사용하는 예를 좀 들어놨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미리 설명을 하면요.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름을 집어넣지 않은 상태는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곳을 클릭하면 경고창이 출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켜지자마자 여기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디에 보면 on 로드 문서가 로드 되자마자 네임이라는 걸, 네임이 뭐죠? 여기 이름 집어넣은 요 칸이 얘죠. 얘에다 포커스를 맞춰줘 이 소리입니다. 마우스 커서 거기서 깜빡이고 마우스가 아니라 그 커서가 거기서 깜빡이고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에요. 그리고 봤더니 인풋 타입의 텍스트 그 칸 네임의 칸에는 on 블러 여기서 마우스 그러니까 초점이 흐려지면 즉 입력 커서가 딴 곳으로 나가게 되면 체크 필드라는 함수를 불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함수를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그 대상 객체 디스를 해놨잖아요. 자기 자신 여기로 왔고 여기서 들어온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값이 아무것도 없으면 엔터네임 이름 집어넣어 라고 경고장 내보내고 다시 입력 위치를 현재 위치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직접 한번 수행해보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다 값을 넣고 직접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창이 나와서 이름 집어넣어 라고 얘가 경고를 알립니다. 즉 이름을 안 넣은 상태에서는 다른 칸으로 못 가도록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9-16번 예제 설명했습니다. 예제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용법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나중에 써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라디오 버튼 객체, 체크박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객체랑 좀 틀린 점이 있다면 이벤트 리스너로 뭘 선택했다는 나와요. 즉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선택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에 부산이 체크되어 있죠. 부산이 체크된 거 어떻게 알죠?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한 방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얘 켜졌냐, 얘 켜졌냐, 얘 켜졌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귀찮네.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야겠죠. 자바스크립트로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여기에 객체는 다 CT로 돼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불려오겠다는 소리죠. 그리고서 이게 똑같으면 어느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면 컬렉션이라는 거 한 적 있죠? 컬렉션. 집합이라고 그랬죠? 목록이라고. 그겁니다. 동일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목록으로 처리가 되고요. 나중에 내가 CT를 불러오면 여기 있죠. 여기에 get element by name 하고 CT란 이름으로 된 걸 모두 불러와 집어넣었죠. 이때 KCT는 목록 컬렉션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어레이 같이 써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하나의 값만 들어가고 끝나는 거고요. 여러 개가 있으면 닥치는 대로 다 끌어갑니다. 오케이. 감 잡았어. 그래서 여기다 다 때려 집어 넣고 나서 KCT의 첫 번째 거에 true니, 두 번째 거 true니, 세 번째 거 true니 물어보고서 찾으면 found 해갖고 그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끝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했는데도 즉 다 0, 1, 2까지 했는데도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딨어? 여기에 found에 널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값이 널이 아니면 즉 찾았으면 무엇이 선택됐다고 표시해주고 찾지 못했으면 선택된 것이 없다고 경고창 내보내라.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즉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사용할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다 하나하나를 물어보고 몇 번째 거에 들어있는지를 if문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쓰기 싫어져 갑자기. 화면은 보기 좋은데. 체크박스도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디오 버튼 쓴 경우입니다. 라디오 버튼 이런 경우입니다. 라디오 버튼 특징이 뭐죠?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체크한 다음에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어느 게 체크됐는지를 확인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폼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버튼 3개, 라디오 버튼 3개 채취했고요. 서울, 부산, 춘천. 춘천 가고 싶다.
그리고 밑에 버튼 배치했고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find check라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find check라는 함수를 불러가죠. 메소드를 불러온다는 거죠. 여기 오면 무슨 일을 하죠? 아까 보여줬던 내용이죠. 일단은 거기 저기 뭐 레디오 버튼에 있는 모든 객체를 갖다 컬렉션을 만들어줘야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겠죠.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뒤지면서 그게 체크되어 있으면 체크된 걸 어떻게 알죠? 체크드라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합니다. 체크 밑에 거 없어도 되는데 그걸 해서 찾게 되고요. 만약 이걸 다 돌렸는데 있으면 여기 널이 아니면이죠. 있으면 그걸 그대로 표현해주고 없으면 선택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얼러트 창을 표현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네. 그렇지만 라디오 버튼에서 어느 버튼을 눌렀는지 확인하는 요 방법은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요거 뭐 프로그램 짤 줄 알면 금방 따라오는 거고요. 나중에 꼭 이거를 사용하는 그런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엔 체크박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박스는 어떤 특징이 있죠? 라디오 버튼은 제시된 것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고 체크박스는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두 다 선택도 가능하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라디오 버튼을 쓸 거죠. 하나만 선택하면 라디오 버튼, 여러 개 중복 선택이 가능하면 체크박스를 사용을 하죠. 그렇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나중에 무엇이 체크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하는 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이 어디 갔지? 클릭 시 온클릭이 다 들어가네. 온체인지가 아니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걸 전체가 동일한 그룹이 아니죠. 네임이나 이런 걸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하겠다고 한 겁니다. 헷갈리지 않나?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럼 얘를 어떻게 불렀을지? 아이디 있나? 아이디? 없는데 어떻게 불렀으려고 하지? 불렀을 필요가 없지. 누를 때마다 가잖아. 누를 때마다 가서 물어보는 거네. 가서 얘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각 항목마다 이거는 햅, 이건 값은 10,000원, 이거는 슈즈, 값은 30,000원, 이건 백, 이건 값은 8, 이게 있구만. 자기 자신의 프로퍼티 값을 쓰면 되네. this의 프로퍼티 값, this의 여기 있다. this의 밸류 이걸 쓰는 거네. this의 체크는 체크됐고 그 다음에 네임은 쓰질 않네. 요게 요거예요. 각자 기술한 걸 이것도 기법상의 문제구나. 오케이. 그래서 체크박스로 표시됐을 때 내가 체크를 하자마자 바로 일리 가서 확인을 합니다. 체크 됐니? 됐으니까 넘어왔잖아. 근데 왜 끌 때도 있잖아. 끈 것도 변하는 게 돼. 그때 클릭이잖아요. 껐을 때는 금액을 빼주고 켰을 때는 금액을 더해달라. 밸류 금액을. 체크박스는 하나 누를 때마다 메소드로 호출해 갖고 처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체크 버튼이 없었구만. 체크박스를 처리하는 방법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화면은 비슷한데 좀 틀리네. 처리 방법이. 요거 요 부분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조금 부담이 돼. 좀 빡빡해지죠? 괜찮습니다. 따라올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다음 거 봅시다. 셀렉트 객체. 셀렉트 아까 한번 썼었죠. 바나나, 딸기, 망고 있었는데 딸기 사는 바나나 사과로 했네. 셀렉트는 목록이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시될 때 선택된 상태로 내보내주고 싶으면 여기 selected라는 프로퍼티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요게 하나의 그룹이 되겠죠. 프루트, 과일이라고 됐죠. 프루트. 그리고 그 속에 딸기, 바나나, 사과가 있고요. 처음에 켜질 때 바나나가 선택된 상태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무엇이 이거 좋다. 선택됐는지 아는데 select index라는 게 있네. 이거 좋아. 이건 뭐냐 그러면 몇 번째가 선택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여기 밸류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값을 가져오겠는데 뭐 인덱스는 0번부터 0, 1, 0으로 시작해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에 객체를 프로스라는 걸 가져오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인덱스 값을 뽑아내면 선택된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밑에 나오는 건 내가 임의로 선택시키는 겁니다. 여기 selected라고 했는데 이거 없어도 돼요. 그러면 초기값 첫 번째 딸기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임의로 2번을 선택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selected index에 2라는 값을 집어넣어주면 자동으로 바나나로 바뀌게 되고요. 또는 2번에 옵션 2라고 돼 있죠. 이것도 컬렉션이에요. 컬렉션이 아니라 여기 프로퍼티로 돼 있네. 요게 옵션이 컬렉션이 되는 거네. 예, 그 속에 들어가서 selected의 true 값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때 사과가 됩니다. 사과가 왜 2번이냐고요? 모든 값들은 0으로 시작합니다. 0번, 1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라고 적어두면 세 번째 사과가 들어가요. 0번부터 시작되니까. 오케이? 예, 사용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onChange라는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drawImage라는 메소드가 실행되도록 구성된 예를 바로 뒤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가기 전에 또 select에 대한 프로퍼티와 컬렉션 설명이 있네. 앞에서 안 한 것 같아가지고요. select에 대한 프로퍼티 값을 length, select index, size가 있습니다. 사이즈? length는 데이터의 개수고 select는 선택된 건데 사이즈는 콤보 박스에 보여지는 옵션. 이런 것도 있네. 하나만 늘 보여줬었잖아. 이거 한번 해보기 바래요. 두 개, 세 개 보여줄 수 있다는 소리구나. 오케이. 그리고 인덱스 번호 쓴다는 소리는 선택은 하나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옵션스, 이거는 콤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옵션의 객체들. 컬렉션이긴 한데 그치. 옵션스에 갖고 지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컬렉션이다. 컬렉션이에요. 그냥 컬렉션의 소리 꺾은 가로 해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옵션, 이 옵션의 프로퍼티, 또 나눠지네. 옵션 뒤에 점 찍고 뭐 적을 수 있는 게 옵션의 프로퍼티가 되겠죠. selected, text, value 등을 쓸 수 있습니다. value 속성 문자. 아까 이거 쓴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대요.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또 황당해졌어. 봅시다. 이거 보러 들어왔는데 도움말을 준다고 내가 집어넣긴 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나왔어. 나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겁니다. select 타입을 써가지고 했죠. 과일을 딸기, 바나나, 사과 했고요. 바나나 선택한 걸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실행이 된 다음입니다. 처음에 나온 바나나가 선택된 상태로 여기 바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바나나 이거 있어 나오는 아니야. 이거는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나중에 여기서 요거 있죠. 여기서 그림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미지란 태그 잡아 놓은 거고요. 여기에 보면 어디 갔냐, 플룻 이미지라고 돼 있죠. 플룻 이미지 있잖아요. 플룻 이미지. 여기 이미지라는 거 잡았죠. 이제 대충 이제 소스 볼 줄 알게 될 텐데, 목록이 3개가 제시가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바뀌게 되면 드로우 이미지 메소드로 불러갑니다. 드로우 이미지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즉 얘들 끌어다가 여기다 집어넣고서 뭐가 선택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선택되어 있는 거는 select 같은 경우는 selected index라는 이런 프로퍼티 값을 쓰면은 몇 번째 건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 위치에다가 프로세스 이미지, 이게 뭐지? 이거는 어디 갔냐? 그림이 표시될 위치, 이 위치는 여기 지정한 거고요. 얘는 여기다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번째 있는 그림을 이름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주라는 거죠. 그 이름이 밸류가 뭐죠? 요 밸류지 뭐. 요 밸류. 여기 밸류 줬잖아요. 옵션의 밸류. 요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바나나 선택 바나나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눌러서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선택한 그림의 이름에 맞춰서 그림이 제시가 됩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해봤으니까. 오케이. 그 밖에 키 이벤트 앞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키 이벤트에 키 다운이 있고 키 프레스가 있고 키 업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다운으로 하면 모든 키가 눌린 경우를 다 잡아냅니다. 키 업하면 모든 키에 대해서 떼어지는 순간을 다 잡아냅니다. 키 프레스는 문자키, 엔터키, 스페이스, ESC에 대해서만 체크를 합니다. F1, Shift, 페이지업, 딜리트, 인서트는 호출되지 않는 데네요. 알고 있으라는 거죠. 초보자들이야 다운 쓰는 게 제일 속 편하고요.
그 밖에 좀 디테일하게 쓴다 그러면 나 함수나 시프트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쓸래. 대소문자 구분 안 할래. 뭐 이럴 수도 있겠다. 그때 프레스를 이용해 달라는 겁니다. 아, 키보드 동작을 제어하는 것도 이렇게 꼼꼼하게 나눠 놓았구나 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키 이벤트에 대한 객체 프로퍼티들입니다. 아, 이런 것도 있어? 와, 씨. 그치, 눌렸으면 눌려진 키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눌려진 키는 키코드, 유니코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터네이트 키 같으면은 얼터네이트 키냐, 얼터네이트 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구분하는 것 같은데요. 어이구, 이런 컨트롤 키도 컨트롤이 눌렸는다 볼 수도 있지만 자세하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구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시프트 키도 구분을 하네요. 라이트도 있나?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보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라고요. 키하고 레프트면 이제 라이트도 있을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오케이. 키 이벤트의 객체 프로퍼티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키 이벤트 리스너하고 이벤트 객체 프로퍼티 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런 화면이 나왔을 때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여기다 어떤 키보드에 어떤 버튼을 누르면 그게 무엇인지 이렇게 체크해 주는 기능입니다. 얼터네이트 키 누르는 경우하고 시프트 키 누르는 경우, 컨트롤 키 누르는 경우를 각각 따로따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냥 눌린 건 어떻게 되죠? 여기 키 코드로 불려 들어오잖아. 키 코드로 들어오니까 지금 일반 키 누른 건 키 코드라는 프로퍼티 값을 쓸 거고요. 나머지는 얼터 키, 시프트 키,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체크해 달라는 거죠. 오케이, 돌려보기 바랍니다. 이 정도 따라 하겠죠, 뭐. 오케이, 꼭 하기 바랍니다. 예, 온 리셋 온 서브밋이거든요. 서밋. 이건 이제 서버에, 이거는 이제 폼창을 쓸 때 폼창 내용을 다 초기화시켜 줘라. 그런 소리입니다. 서밋은 폼창에 입력된 내용들을 갖다 서버한테 전송해 줘라 그겁니다. 그겁니다. 우리 안 써요. 근데 우리 서버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리셋은 한번 써볼만 한가? 해보기 바랍니다. 뭐 단순하니까. 벌써 끝까지 왔네요.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지금 이벤트 리스너 이벤트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둘째 시간에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첫째 시간에는 이벤트가 무엇이고 언제 발생한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벤트 리스너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주로 이 돔 트리 흘러가는 경로하고 돔 트리 설명을 주로 했거든요. 이때 캡처링하고 버블링 두 개 설명했죠.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오늘은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간 거거든요. 요 세 번째 시간에는. 근데 앞에 설명할 때 이게 여기에 들어간 것 같이 내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서 이미지 로딩하는 거, 문서 로딩하는 거, 이미지 로딩할 때 온로드 리스너 사용하는 거 설명했고요. 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했었죠. 뭐 있었죠? 레디오 버튼 체크박스, 셀렉트 이것들 쓰는 거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마우스 관련된 거, 마우스 좌표값 잡아내는 거, 버튼 1번, 2번, 3번, 4번 있었죠? 그거. 키 관련된 거는 시프트 키, 얼터네이트 키, 컨트롤 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었죠. 키 다운, 키 프레스, 키 업. 요 차이점이 뭔지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칠 거고요. 이벤트는 좀 자세히 한번 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많이 쓰이거든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동적인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하고요. 보는 사람이 잘 짰다, 재밌네, 잘 동작하네 이런 호기심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나는 범위에서 꼭 복습하고 확실히 본인 걸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꼭 손으로 배운다고 그랬죠? 직접 타이핑하고 돌려보고 수정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실습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